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시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KRW, 즉 우리 원화가 중심에 놓인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보이실 겁니다.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2026년 현재는 단순한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디지털 통화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양옆에 달러와 유로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금융망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화면 곳곳에 배치된 경고 표시와 톱니바퀴들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기술적 복잡성과 규제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본격화되고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전망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2026년 전환점을 맞이한 디지털 원화의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배경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4조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소 복잡한 규제의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를 민간 중심의 금융상품으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통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역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은행이 예금 토큰을 활용해 10만 명 규모의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카이아의 K스타 연합이나 네이버, 두나무 같은 기업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활용한 틈새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디지털 원화 시장은 단일 표준이 지배하기보다 이중통화 시스템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소매용 예금 토큰과 기업 및 웹3 생태계를 위한 민간 코인이 각각의 영역에서 시장을 분할하며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유동성의 핵심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우선 시장의 규모 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5년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량은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83%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전체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량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특히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 달러의 독주 체제가 눈에 띕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연동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도 달러 패권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상의 데이터를 보면 주요 채택 국가의 면면이 흥미롭습니다. 1위인 인도를 비롯해 2위 미국, 5위 브라질 등 신흥국과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투자 과정에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임시 수단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결제와 송금이라는 실질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장의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끊어진 다리 이미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가 처한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정작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은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간극을 사이에 두고 멈춰서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대립 때문입니다. 먼저 왼쪽의 이노베이션, 즉 혁신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민간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자 금융상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와 혁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비은행 기업들에게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통화의 연장선인 제3의 화폐로 간주합니다. 화폐의 단일성과 국가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발행 주체 역시 공신력 있는 은행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혁신을 위해 민간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권으로 묶어둘 것인가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2단계 입법이라는 다리는 아직 연결되지 못한 채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의 두 가지 핵심 모델인 비은행권과 은행권 발행 모델을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비은행권 모델을 보시면 안도걸 의원 등이 제안한 안으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이 발행 주체가 되며 담보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모델의 핵심 목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고 웹3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은행권 모델은 박성훈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디지털 자산을 원화의 디지털 형태인 통화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정한 소수의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관리 감독하며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습니다. 혁신보다는 통화 질서 유지와 자금 세탁 방지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관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화폐 전략인 한국은행의 예금 토큰과 CBDC 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화폐의 단일성 유지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민간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언제 어디서든 1대1로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보시는 것과 같은 2층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중심인 한국은행은 도매용 CBDC를 발행해 전체 금융망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닷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시중은행들은 이 CBDC를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의 안정성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적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에서 검증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일반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기능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의 효용성을 직접 실험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부문의 핵심 플레이어인 카이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이른바 디폴트 체인, 즉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코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발행과 유통, 그리고 실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코인을 보관할 때 이자를 제공하는 일드 엔진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K-스타 얼라이언스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기술과 발행 분야의 오픈 에셋, 규제 준수를 담당하는 람다 256, 그리고 지갑과 보안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은 알레 블록체인 컴퍼니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카이아의 최종적인 목표는 슈퍼앱 유니파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의 결제 시장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나 라인 같은 메신저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통합하여 누구나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플레이어 그룹 B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한마디로 틈새 시장 공략과 글로벌 체인 실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액션 1을 보시면
네이버페이와 두나무의 사례가 나옵니다. 국내의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 시스템이라는 틈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남아 시장에서 먼저 서비스의 효용성을 검증한 뒤 국내로 역진입하는 아웃 투 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의 벽을 직접 넘기보다 시장의 수요가 확실한 곳에서 실력을 먼저 쌓는 방식을 택한 거죠. 오른쪽 액션 2는 더 도전적인 실험을 보여줍니다. 우리은행과 같은 상업은행들은 아발란체와 같은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와 연계된 가상의 화폐인 KRW1을 발행해보고 기술 검증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글로벌 금융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결국 민간 플레이어들은 국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글로벌 마켓과 퍼블릭 체인이라는 더 넓은 운동장에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쌓여 미래의 디지털 금융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발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화폐의 단일성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단일성이란 서로 다른 형태의 돈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1대1의 액면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디패깅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 코인이 현금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측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의 예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교차하는 지점에 파 밸류라고 적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1대1의 가치를 유지해야만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점에서 등장한 것이 합성 CBDC인데요. 민간이 발행하더라도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100% 담보하는 모델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결국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코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의 보호막 안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혁신과 자유를 강조하는 웹3의 완전한 탈중앙화 철학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 앞으로 금융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혁신적인 변화들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혁신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유출 문제입니다. 원화 기반의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국가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급격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도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와 트래블 룰 준수입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인 디파이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범죄 자금의 세탁이나 국제적인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입니다. 현재 카이아, 이더리움, 아발란체처럼 서로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이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폐쇄형망과 민간의 퍼블릭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난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디지털 자산 혁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의 금융 생태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중 생태계의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부분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예금 토큰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매 결제나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기존 은행 앱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반면 그 주변을 둘러싼 외곽고리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활약할 무대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나 웹3 투자,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철저한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생태계가 공존하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사용성, 즉 유틸리티에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실험장에서 누가 먼저 대중의 선택을 받는 킬러 앱을 증명해내느냐가 다가올 2026년 금융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럽의 마이카와 같은 글로벌 표준은 이미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거 리서치의 분석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논의에만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실천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K금융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영토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수출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가 활동하게 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